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종로기술사학원 권유동 부원장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기술사 시험의 요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136회 토목시험기술사 합격을 하신 갓 합격하신 우리 그 합격자분을 모시고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풀었는지 그 생생한 후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희 학원 136회 합격자 박종환 선생님 나오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앞을 보고 인사를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136회 토모시공 기술사 1차 합격자 박종환입니다.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네, 긴장됩니다. 우리 그 박 선생님, 또 면접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또 면접장 가가지고 또 이런 비슷한 긴장감 속에 사셔야 될 텐데 오늘 잘하면 면접도 잘 되실 거라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하시면 네,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기획이 됐냐면요. 우리 박 선생님께서 시험 끝나고 저랑 같이 식사를 하시겠다고 이제 학원에 오셨었는데 그때 이런저런 이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느꼈을 때 다른 분들보다 그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었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저만 듣기 좀 아깝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그 이 컨텐츠로 풀어보자. 라고 해가지고 에어클래스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녹화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셨던 대로 하시면 되세요. 네, 우리 그때 박사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본인의 의식의 흐름을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그때 시험장에서 의식의 흐름을 소개해 주셨거든요. 네네네. 오늘도 그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네. 뇌에 남아있는 네, 남아있는. 그 당시 136회 때 네. 시험에 제가 시험을 봤던 그 의식의 흐름 그대로 그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이 끊어지기 전에 녹화를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기술사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토목 시공 실무는 약 한 15년 경력 되는데요. 네네. 개인적으로는 토목기사 자격증이 없어요. 네, 그 대학 졸업하면서 그 토목기사 2차 시험 일과 네. 그 회사 면접일이 겹쳐서 그래서 2차 기사 시험을 안 보고 회사 면접을 봤죠. 그러니까 토목기사를 1차 필기합격하고 합격하고. 2차 시기는 회사를 이미 취업을 했으니까 안 갔네요. 네, 그 불필요하니까. 뒤로는 그 현장에 있는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네. 기사는 필요 없다, 괜찮다. 아, 네, 그렇게 돼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네. 이제 회사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경력 기술인 네네. 경력 능력을 떼어갈 때 네.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 2월에 네네. 무작정 토목시공 기술사를 네. 도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네네. 그 다음날 바로 에어클래스 접속해서 오, 종로 기술사 학원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네. 짧은 문장에서 에어클래스도 홍보해주고 저희 학원 홍보해주시고.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입니까? 이 의식의 흐름대로. 의식의 네. 흐름대로? 네네네. 그러면은 진짜 그 지금 아직 필기 합격이시고 면접 합격 아니시니까 네. 자격증이 없으시네요, 그렇죠? 전 자격증이 없습니다. 자격증 없으시고 15년 현장 경력 있으시고 네. 공사도 하시고 공무도 하시고. 네. 15년 경력 중에서 7년 정도는 공사 파트에서 일을 했고요. 네네. 현재까지는 공무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공부하실 때 주변에서 되게 지원을 많이 해주셨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좀 부끄러워서 동료들한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조용히 몰래. 네. 그러다가 2번 떨어지고 제가 총 4번을 시험봤는데요. 네네. 2번 떨어졌을 때는 의지가 약해질까봐 제 제 직장에 있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공개를 했습니다. 공부하고 있다고. 그 얘기 안 하면은 그냥 안 한 걸로 할까봐. 네네네. 약해질까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잘하셨네요. 그러면은 작년 2월부터 전체 시험 4번 본 거면 한 1년 정도 꼬박 하신 거네요. 네, 1년 정확히 4개월 만에. 1년 4개월. 네. 그러면 하루에 공부를 어떻게 시간 내서 얼마나 하셨어요? 퇴근하고 네. 숙소에 가면 저는 숙소 생활을 하니까 네네. 숙소에 가면 6시 정도 됩니다. 6시 정도 되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씻고 바로 가방 메고 스터디 카페 도착하면 7시부터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10시까지 또는 11시까지 요 정도 평일에는 하고요.
주말에는 토요일은 네. 스터디 카페에 늦어도 8시 반까지는 도착하게끔 했습니다. 8시 8시 반까지. 아, 그래서 저녁 8시 정도까지. 한 12시간 정도 꼽아. 네네. 네. 아, 일요일은 가족분들 계시고. 일요일도 일요일도? 가족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아, 양해를 구해서? 네. 아, 숙소에, 네. 그 숙소에 계시면서? 네. 그래서 일요일은 아, 또 힘드니까 한 주가 아, 힘들었으니까 네네네. 또 다음날 출근도 해야 되니까 아, 그쵸. 저녁 먹을 때까지만 아, 한 5시 정도까지만 하고 아. 와서 저녁 먹고 좀 쉬고 그러니까 그런 이게 패턴이었습니다. 보통 다른 분들 학교 수기를 보면 되게 자극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막 새벽 1시까지 피 터지면서 새벽 4시까지 이번에 하셨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현장 생활을 하실 때 불가능한 패턴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시, 11시까지 하는 게 보통인데 이거를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하신 게 정말 대단하시고 게다가 동영상으로 이제 왜냐면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주말 양일 중에 하루 정도는 학원에 가거든요. 그러면은 공부하기 싫어도 학원에서 수업을 하니까 진행되는데 그 자유지도로 공부하시기는 쉽지 않으셨겠어요. 네, 굉장히 지루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음. 하기 싫죠. 하기 싫어. 하기 싫고 네.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아, 하지만 시작했고 또 하다 보면 네네. 지금까지 해왔던 것도 아깝고 음. 또 합격하신 선배님들이나 뭐 부원장님의 조언을 들어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면 그렇죠.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아, 때문에 그렇죠. 네, 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아주 멋지십니다.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에어클래스 접속해서 이제 기숙사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네.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기숙사 강의가 다 에어클래스에 있는데 그 강의 중에서 저희 종로를 선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있나요? 첫 번째는 교수님의 나온 그 강의 앞에 화면이 네. 잘생기게 멋지게 나왔어요. 아,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네네. 아, 일단 저는 어떤 그 이번에 그 136회 합격자 수기에도 들었나 못 들었나 모르겠지만은 너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너무 졸리거나 뭐 그런 게 있어서 시범 강의라고 샘플 하죠. 강의. 샘플 강의를 네네. 딱 들었을 때 부원장님의 목소리도 좀 카랑카랑 잘 들렸고 아, 또 좀 스마트하게 보였고 아, 그래서 내가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아.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뭐 딴 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가. 졸리진 않습니다. 졸리진 않다. 네, 졸리진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동영상 선택의 기준이 졸리지 않은 강의 선택을 하였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136회 시험을 보셨는데 그 총 점수가 어떻게 되세요? 그걸 공개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번 136회 토목 시공기술사 1차 필기 점수에서 총 756점을 득점하였고요. 네. 평균으로는 63.08점을 득점했습니다. 좀 잘 받으셨네요. 네, 생각보다. 아, 성이 안 차시나요? 막 70점 이렇게 맞추고 싶어. 아니요. 그건 아닙니까? 네, 저는 이번에 합격할 때 네. 누구나 합격할 줄 모르잖아요. 아, 그렇죠. 모르고 이번에 합격하면 네. 60.5에서 61점 사이로 합격할 것이다. 오. 만약에 그것도 아니면 떨어지면 오. 59.5에서 59.9점에서 떨어질 것이다. 아. 이 정도까지만 예상을 했지 아, 점수가 이렇게 나오리는 예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아, 내가 썼지만 내가 채점하면 합격점을 줄 거다. 잘 적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굉장히 잘 받으셨는데 이번 시험을 어떻게 시험장에서 보셨는지 그것을 오늘 풀어주시는 게 메인 이제 오늘 컨텐츠잖아요. 그래서 그때로 되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야죠. 다시 또 이제 수험생 모드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생생하게 네. 그때 감정을 풀어주시면 되는데 기숙사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교시별로 그 점수 문제를 제끼거든요. 그래서 1교시는 13문제 중에 3문제를 선택하지 않고 10문제를 풀게 되는데 그 3문제 제낀 문제가 이번에 문제 1번, 3번, 7번 저 문제들을 지금 제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제끼셨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한번 우리 그 소감을 설명해 주시면 아주 생생하게 그때가 이제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그 1교시 용어 문제 중에서 저희 문제 1번
여유 시간에 네 가지 형태를 보니 그 당시에 떨림이 전해오는 것 같습니다. 보자마자 네네. 왜 이게 나왔을까? 아, 왜 이게 나왔을까? 네, 아, 그 생각도 들었고 네. 분명히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음. TF, ES, LF 뭐 이런 단어는 기억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내가 이거를 정의를 쓰고 그림이나 도표를 그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 보자마자. 네, 과감하게 패스했습니다. 아, 그러면 1번은 들어는 봤지만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네, 느낌이네요. 네, 네, 아, 네. 네, 네. 아시다시피 그 1교시 영어 문제는 네, 총 대제목 4개로 생각했을 때 네, 1번의 정의나 개요, 네, 2번의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 네. 요게 생각나면 적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게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면 제끼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고 네, 3번의 군지수는 네. 여기도 써 있지만 에이 샹 소송도는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소송도가 나와요. 군지수라고 아, 그렇죠. 황당했습니다. 황당했고 아, 그것도 3번이에요. 3번. 그럼 멘탈 나가죠. 13문제 중에 3문제를 제껴야 되는데 아. 벌써 군지수까지 2문제를 제낀다? 아, 그렇죠. 아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 좀 선 넘네. 네, 이런 느낌. 예. 그래서 아 이거 왜 그치? 하고 군지수는 그래도 모르니까 일단 제끼자. 저도 안 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 케이스인데 네, 네.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알죠? 하이브리드 그렇죠. 차도 하이브리드가 있고 아, 그렇죠. 그 무한도전에 나오는 하가 하이브리드 뭐해서 오, 두 개의 심장. 맞죠. 예. 맞죠. 그 두 개가 합쳐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케이스는 우리가 콘크리트 만든 케이스인데 하이브리드 강제를 합친 건데 그렇죠. 도대체 강제를 어디다 합칠 거냐? 그게 기억이 안 났어요. 아, 숙제는 했는데 네. 집에 가면 숙제는 돼 있어요? 네, 서브로 다 있죠. 숙제는 돼 있어요. 돼 있죠. 아, 뚜껑에다 위에 덮개 콘크리트를 강제로 하는 건가? 또 예전에 떨어졌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상치 콘크리트인가? 아, 저번에 네네네네. 차에 네네. 맞아요. 상당히 또 문제. 상치 상치 콘크리트. 콘크리트. 맞아요, 맞아요. 그건가? 벽체인가? 아, 고민을 했는데 요건 그래도 어찌 마지막에 뒤에 너무 어려운 문제 나오면 쓸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건 아, 세모. 세모. 네, 세모로 하고 넘어가는 문제입니다. 아, 그러면은 쭉 봤는데 요 세 개 제끼면 되겠다 네. 하고서 다 정하고서 시작한 건가요? 아니면 문제 7번은 적다? 저는 받자마자 네. 제낄 거 표시하고 아, 하이브리드 케이스처럼 약간 아리까리하다 네. 세모 네. 하고 넘어가죠. 어. 그래서 그 교시에 있는 문제를 한 2분에서 3분 정도에 표시를 합니다. 오. 네, 표시를 해서 쓰기 시작하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문제를 이제 풀게 되시는데 그 10문제를 다 설명하기에는 좀 바쁘니까 네. 그 중에서 점수를 잘 받은 문제와 네. 그리고 좀 아쉬웠던 문제 3문제씩 뽑아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I랑 SPI가 또 시험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EVMS. 아, 그렇죠. 애증의 EVMS 문제죠. 애증이죠. 네. 애증이죠. 이 문제는 다행히 2번 문제였는데 네. 이 문제는 저는 이제 항상 시험 볼 때 연차를 내고 공부를 할 때 네네. 시험 보기 전날이나 전전날 네. 이 시간은 항상 총론에 좀 집중을 하는 오.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34회부터 135회 볼 때 135회부터는 총론 문제가 나오면 네. 무조건 난 쓸 수 있게끔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을 아. 했었어요. 그럼 그 시험 보기 이틀 전 그 전에는 총론에 굳이 신경을 안 쓰나요? 네, 그전에는 총론을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 보기 전 이틀에 그 기억이 잘 나는 타이밍에 총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총론만. 그럼 네. 남들이 잘 안 보는 거를 오히려 역전력으로 네. 그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네네. 왜냐면 아시다시피 총론 문제가 네. 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죠. 네, 기억이 안 기억이 안 나요. 나죠. 왜냐면 우리가 흔히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거나 할 때 접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계약 형태라든지 공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이게 저희 이제 이과생들의 네네. 뇌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 음. 말이 그 말 같고 그렇죠. 읽으면 쉬운데 읽으면 쉬운데 기억이 안 하나도 나고 안 해서 남죠. 이거를 전날 아. 좀 반복해서 해야겠다. 어. 그래서 전날은 장판지에 있는 총론 그리고 제가 용어 정리하면서 따로 정리해놓은 총론에 관한 네네. 서브노트 네. 그거를 쓰는 거죠. 그럼 그 시험 전에 저걸 보고 시험에 나온 거네요? 거기에다가 이 CPI와 SPI에는 네. 이번 136회를 준비할 때 전날 EVMS는 보고 갔는데 보고 갔는데. 시간이 모질라서 아. CPI와 SPI를 못 보고 못 봤어요. 아. 못 봤어요. 네. 그래서 당일날 시험날 당일날 1시간 먼저 도착해서 네. 마지막으로 저는 시험 책가방 정리하세요 전 단계까지 문제를 볼 그쵸, 때 그쵸. 이 문제를 봤어요. 아, 대박이네요. 이 문제를 봤어요. 대박이네. 네. 저 몇 점 나왔어요? 이거 29점 맞았어요. 우리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점이 30점입니다. 30점인데 우리 기숙사 합격 점수 커트라인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점이라 치면은 만점이 30점이니까 거기 60%면은 18점이 저희가 합격 커트라인이라고 네, 보시면 18점이 되는데 합격 같은 30점 만점 가까운 29점 맞았다고 하는 거는 대박이네요. 대단하다. 저 문제 때문에 고득점 받은 거 아닙니까? 이따 말씀드렸지만 네. 모든 문제를 다 고득점 받을 수는 없어요. 네네. 네. 18점을 합격점 잡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근데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이렇게 점수가 나와주면 아, 그렇죠. 훨씬 더 맞습니다. 수월하죠. 맞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아주 이제 행운의 CPI라 SPI. 대규격 제방은 어떻게 잘 받으셨나요? 대규격 제방도 이것도 사연이 있습니다. 아, 네. 왠지 저도 알 것 같은데. 네. 이 대규격 제방은 종로학원에서 실시하는 10to10에서 저도 처음 접했습니다. 아, 아무런 듣지도 못했던 네. 아이템인데 네네. 이번 10to10 강의 첫째 날 네. 용어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종로학원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시험 볼 때 이걸 못 썼죠.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이제 부원장님이 해설 강의를 하면서 유인물을 나눠줬고 네. 설명을 했고 이 시험을 볼 때 내가 10to10에서 요 봤던 요 시험지 내가 맨 뒤에 앉아서 봤던 요 유인물의 요 아랫단에 있었던 대규격 제방 슈퍼 리브가 떠올랐어요. 슈퍼 레빌이요, 레빌. 저도 이번 처음 레비요? 알았어요. 네. 슈퍼 레비. 네. 저도 영어가 약합니다. 제가 리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리브라 했죠. 제가 리브라 했죠. 이거 보십시오. 똑같이 실수한 것도 그렇죠. 기억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슈퍼 레비. 레비. 그렇죠. 예, 그게 생각나서 네. 그렇다면 그때 본인이 했던 말이 뭐지? 일반 제방보다 마루의 길이를 엄청 수킬로 늘려서 그거를 그 위에다가 어떤 상업시설이든지 주거시설을 크게 하는 어떤 그런 제방이다라는 생각이 났고 이건 그림 그릴 수 있겠다. 네. 그래서 뭐 상세한 그림은 아니지만 저는 시험 답안지에 네. 대규모 제방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두 줄로 쓰고 그림을 좀 크게 그렸어요. 바우스 정도 크게 그려서 왼쪽에는 일반 제방, 오른쪽에는 대규격 제방을 그리고 그 마루에다가 빌딩도 그리고 잘하셨네. 문화시설도 좀 그리고 그렇게 도심지 기능을 했다. 네네. 네. 그렇게 쓰고 용어에서 그 수강생분들이 생각하는 3, 4번은 어떻게 해요? 3, 4번은 서술에 있는 걸 쓰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대규격 제방이 왜 도입됐나? 그렇죠. 그렇죠. 도입 배경 쓰면 되고요. 밑에는 일반 제방 시공의 주의사항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쓸 때 제가 기억나는 도입 배경에는 뭐 여러 가지 공수 예방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 땅이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좁은 땅에서 대규격 제방을 하면 위에 마루를 크게 쓸 수 있잖아요. 국토의 효율화, 사용 이런 걸 적었던 것 같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50%는 저의 공의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 하천교량의 세율평가 기준은 어떻게 쓰셨어요? 하천교량의 세골평가 기준인데 요거 문제는 하천교량의 세골은 알죠. 그렇죠.
평가 기준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근데 이미 앞에서 세 문제를 지켰기 때문에 방법이 없네. 방법이 없어요. 물러설 곳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평가 기준은 모르겠고 네네. 나는 내가 아는 세구까지만 쓰겠다. 네. 해서 우리가 세구 하천 교량의 세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부 그렇죠. 세굴, 네네. 뭐 하상 저하 세굴,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그림하고 적고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세굴 났으니까 예방해야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굴 방지 대책, 그쵸, 사석공이라든지 그쵸, 그쵸. 뭐 굴럭공 등 그쵸. 요거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여기 제목에 보시면 흥화 문제라고 해가지고 이게 고득점도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잘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CPI랑 SPI 그리고 이제 행운의 또 이제 슈퍼레비 내비. 그리고 이제 세부 평가 기준 이렇게 잘 점수 받으셨는데 네.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온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네, 있었습니다. 저기 PTCP 왜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저거 우리 하는 건데. PTCP 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ost Tension Concrete Pavement. 네네. 처음에 이 문제를 접했을 때 PTCP 생각이 멍해지더라고요. 새로 나온 공법인가? 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구나. 제낄까? 했는데 벌써 앞에 너무 많은 문제를 제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읽어보니까 페이브먼트? 콘크리트 페이브먼트? 콘크리트 포장이네. 네. 포스텐션? 강선 이거 하는 거네. 땡기는 거네. 그래서 자신 있게 썼죠. 네. 그래서 정의 쓰고 그림 그렸는데 점수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아까 합격점이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15점 나왔어요. 15점 나오셨구나. 네. 또 저 런칭 거던 저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런칭 거더는 아시다시피 세종고속도로 네. 사고인데 네네. 문제를 딱 봤을 때 그거에 관련 나온 거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준비하진 않았고 유튜브로 이제 이 런칭 거더 세종고속도로의 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유튜브가 좀 있었어요. 네네네. 그거를 몇 개 본 기억으로 썼는데요. 나름 그림도 잘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출제자분의 의도와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럼 치안 공포 정말 쉬운 거잖아요. 쉬운 거를 지금 점수 못 네. 받고 어려운 걸 점수 잘 받으셨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부원장님이 망한 문제라고 썼지만 연합지방 치안공법의 종류는 19점을 받았어요. 그랬구나. 네. 어쨌든 네. 망한 문제라고 보고 네네. 이 문제는 마지막 문제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라서 저는 좀 쓰는 속도가 용어는 네네. 좀 빨라서 항상 네. 10분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딱 봤을 때 시간이 한 15분 정도, 17분 남았었어요. 그래서 13번 문제 아는 문제야. 연합집안 계량법이구나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있어라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1번에 그 개요를 쓰고 네. 그다음 2번에 사질토 계량국법을 쫙 적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망한 문제를 적었냐면은 우리 그때 박 소장님이 이 문제 너무 아쉽다고 네. 너무 아쉬운 문제라고 그러셔가지고 4-5개를 적고 점성토를 쓰려고 딱 다시 문제를 딱 보니까 취향법인 거예요. 군립폭이잖아요. 그렇죠. 아차 싶었지만 이미 반은 다 그렇죠. 썼고. 근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좀 아래쪽에다가 취향국법 썼습니다. 그렇네요. 네. 만약에 저 문제가 문제 13번이 아니고 1번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큰일 날 뻔했죠. 저 1번부터 저렇게 실수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교시 용어를 보셨고 네. 2교시에서는 집안조사랑 PSC 걷어 문제를 제꼈어요. 네. 선택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집안조사에서 예비조사와 본조사 네. 몰라서 제낀 건 아니고요. 네. 압니다. 모를 수 없죠. 아는데 네. 135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35회에 그 문제 2교시에 그렇죠.
보링이 아,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링이. 그렇죠. 점수가 안 나온 보링. 네, 박살났죠. 박살났어. 그래서 이 교시에서 4번은 일부러 전략적으로 제외시켰어요. 전략적으로. 네, 남들도 다 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더 어려운 걸 쓰겠다. 네, 그래서 제낀 거고요. 6번은 쓰기 싫어서 제꼈습니다. 그렇죠. 네, 쓰기 싫으면 제끼면 됩니다. 네, 제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저 공사기간 지원 저게 좀 아쉽잖아요. 아쉽죠? 누구보다 잘 적으실 분이신데 네, 이거 채점자 보니까 코드가 안 맞았는지 이게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 공사기원의 종류 및 원인 총론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총론에 목숨을 음. 걸었는데 공사기관 지원의 종류 공공공사의 공사기관 산정 문제 나왔었고 그렇죠. 제가 그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것도 기준이 있구나. 그래서 그렇죠. 공부를 해갖고 그 머리에 남아있어서 엑스트라 시작하자마자 개어 쓰고 네. 공공공사의 공기의 산정 수식 적고 그렇죠, 그렇죠. 밑에다 준비기간 뭐 구조물 공사기간 뭐 마무리 공사기간 막 쫙 쓰고 시작하면 되겠다라는 쫙 레이아웃 잡고 썼는데 마지막에 저는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간접비 청구까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그것까지 썼으니까 네네. 좀 점수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몇 점 나왔어요 이거? 45점 그 합격점 넘는 나왔어요. 나왔네. 네. 그렇죠. 이거 50점 넘는 분들을 보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약간 엑스트라 안 넣고 그냥 이제 FM대로 이제 공사기간 지연의 원인에 대해서 약간 그 현장 경험을 살려가지고 적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무난하게 적으신 분들이 좀 잘 났더라고요. 그런 거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약간 튀게 적은 게 여기 또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공사기관의 종류의 원인을 맨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그러니까요. 있을 수 있는데 네. 안 쓴 건 아닌데 네. 아마도 채점하시는 분이 원하는 답은 그렇죠. 좀 이거에 관해서 좀 너네라고 하면 그렇죠. 너네? 수험자, 네. 그렇죠. 시험 보는 분들이 이거를 좀 다양하게 경험해봤냐? 네네네. 그런 걸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음. 네, 아쉽습니다. 그니까요. 네. 포장줄눈 이거는 기본이죠 뭐. 기본입니다. 네. 기본인데 너무 제가 가볍게 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가볍게 쓰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볍게 쓴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네. 가로 수축 줄라고 세로 수축 줄라고 바꿔 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기본이 좀 어긋난 거죠. 그럼 채점은 이거 몇 점 나왔어요, 이거? 요게 채점자분들이 42점 나왔습니다. 차채점을 잘하시네. 이거 잘못 썼는데 합격 네. 점수 나오면 이거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시공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본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거 봤을 때 요거는 고득점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빠르고 쓰고 넘어가자는 생각으로 작성했거든요. 근데 너무 그 그림 표시할 때 너무 헷갈리게 썼거나 거기서 좀 틀리지 않았을까. 그것만 맞췄으면 거의 합격 점수는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럼요. 네. 그럼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제면 정확하게 써야 된다. 그렇죠. 네네.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쓰지는 말고 그렇죠. 기본만 충실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게 토목의 핵심이죠. 네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네. 지하수위 높은 저토피터 이거 우리 그 신안산선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거 준비하신 대로 잘 쓰셨나요? 네, 요거는 준비한 대로 썼습니다. 그래요? 네. 당연히 신안산선 그 사고 문제였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가 누구나 다 나올 거 예상하죠. 팬들 때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네. 나름대로는 이제 그 지방 붕괴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인터 찾아보면 가이드라인 나옵니다. 네. 그거를 한번 출력해가지고 한번 읽어보기도 했고. 네네. 읽는다고 해서 그걸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시험을 보시는 수험생들은 거기에서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 하나, 표 하나. 그래서 제가 찾은 그림은 이제 이 토터널 붕괴가 되면서 토사가 1600 정도 이렇게 붕괴됐다. 그 매몰자 위치가 여기였다. 그 그림을 하나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얻은 거는 응급 복구를 할 때는 오픈 컷을 해서 복구할 수도 있고 뭐 주입 공법을 써서 복구할 수 네. 있다. 그 두 가지 장단점. 네네. 교통 차단을 하냐 마냐. 뭐 원인을 밝힐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만 캐치해서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지방 붕괴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복구 사이즈별로 네네네. 공동의 사이즈별로 네네. 뭐 발파 후, 보강 후, 뭐 라이닝 후, 뭐 즉시 이렇게 보강 하죠. 뭐 3개월 이내 복구강 네네. 그거를 표로 아. 외운 게 아니라 네네. 그림도 같이 있거든요. 그 네네네. 가이드라인에. 네. 그래서 그걸 써서 음. 그것도 텐토트에 나왔을 때 계속 맞아요. 썼어요, 제가. 맞아요. 써봐야 외워진다. 써봐야. 그래서 그렇게 저는 했습니다. 이게 47점 받으셨죠, 이 문제를? 네. 좀 이게 워낙 이제 이 지금 조토피나 이런 터널 쪽에 강점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전 더 맞을 줄 알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조금 더 맞았으면 어차피 합격했으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 47점 훌륭합니다. 아 사방시설 사방시설은 뭐 계속 나오잖아요 요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네. 사방시설은 토속력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방시설은 개인적으로 그 준비를 했고요. 그 중력식 뭐 버트리스, 뭐 네, 그리드, 네. 뭐 쉘형 아, 그 그림도 따로 정리해놨었는데 이 문제를 135회 때 제가 안 썼겠습니까? 썼겠죠. 썼겠죠. 네, 썼는데 근데 그때랑 그때는 점수가 다르네. 점수가 다릅니다. 아, 그래서 단지 그때랑 달라진 점은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론적인 거를 주로 썼다면 네네. 이번에는 그걸 쓰고 네. 마지막에 좀 그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너는 시공기술사라서 뭐 어떤 대책을 세울 거야? 예방 대책이 뭐야?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방안이라든지 뭐 점검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런 것도 좀 차트로 적고 뭐 간단하게 해서 장마 전에 호우가 네. 오기 전에 쌓인 토성류를 좀 청소도 해야 된다. 뭐 뭐 그런 거 적었습니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몇 점 나오셨다고요? 47점. 47점. 네. 처음으로 합격점을 넘은 토성류 문제에서 근데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될 게 이번 회차 통모시용 기술사 채점 경향이 2교시가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요 조토피 그리고 사방시설 지금 아쉽다고 표현도 하긴 했지만 50점이 넘지 않아서 고득점이 아닌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47점이면 점수 잘 받으신 겁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2교시가 점수를 181점이니까 아, 네. 합격점 넘었어요. 아, 그럼요. 네, 훌륭합니다. 1점 넘었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3교시 볼까요?